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이 12월 선거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네바다주에서 애덤 렉설트 후보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표차가 별로 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 현역 의원인 캐서린 콜테스 마스토 상대로 표차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상원은 일부 주 개표가 지연되면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좀 가리지 못하는 의석은 네바다, 조지아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뉴욕타임스에 나왔는데요.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11석 대 민주당 201석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49대 49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상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설사 12월 간다고 하더라도 조지아주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허셜 워커 그리고 라파엘 워낙 둘 다 50%못 넘긴 겁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마크 켈리가 이겼습니다. 상원에서요. 지금 애리조나가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꼭 앞서고 있죠. 예. 그래서 49대 49 동률이 된 겁니다. 애리조나주 개표에서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현 상원 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마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상원 총 의석수는 100석이죠.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가 치러진 지역 중 네바다, 조지아 이 두 곳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바다, 조지아 모두 지금 네바다는 이제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당은 과반인 50석까지 각각 한 석을 남겨둔 채로 나머지 두 곳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제 네바다에서 이기고 그리고 12월 조지아에서 이기는 겁니다.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죠. 예, 네바다에서 역전승 거두고 조지아주 이기는 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네바다주. 제가 볼 때는 네바다주, 조지아주 뭐 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암울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개 주 왠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네바다주에서는 사실상 그 애덤 렉설트가 지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소송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이 아니라 재검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마 최종 결과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재검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존 페럴맨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존 페럴맨이 닥터 아즈를 이겼습니다. 메멧 아즈 박사를 이겼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메멧 아즈가 무슬림 신자다. 만약에 당선됐으면 최초의 무슬림 신자, 연방상원 무슬림 신자가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한 백래시가 역풍이 있었어요, 당내에서.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8월부터 시행했다고 그래요. 팍스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8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8, 9, 10, 10일. 그러니까 사실상 3달 이상 우편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 그러니까 페럴맨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해서 프롬터를 앞에 두고 얘기할 지경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은 몇 달간 계속 투표하는 거고요. 민주당원들이 더 우편 투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화당원들은 당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공화당원들은 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더라고요. 그럼 3-4달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한 달 전부터 우편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원들은 5주간 투표하고 공화당원들은 하루 투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기 투표, 우편 투표 해야 돼요.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공화당원들이 이제 더 이상 당일 투표에만 목맬 게 아니라 조기 투표, 우편 투표에서 앞서야 합니다. 그럼 선거 당일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예? 비가 많이 와서 그냥 귀찮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케팅,
그리고 이런 계략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이건 제가 공화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닌 인디펜던트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10월 25일에 있었잖아요. 횡설수설한 거, 존 페럴맨 정말 역대급 최악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다 투표 끝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못 준 겁니다. 만약 원래 토론 한 3번 했어야 되죠. 근데 계속 피했잖아요. 존 페럴맨이. 선거법상 꼭 토론할 필요는 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한 거죠. 뭐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론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캐리 레이크 상대 후보가 주지사 선거에서 그러니까 캐리 하우스였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 타임 매거진 이런 가짜 뉴스, 뉴욕 타워, 아포, CNN 이런 가짜 뉴스들, 타임 매거진 같은 가짜 뉴스들에서는 이런 내러티브로 깔고 있어요. The Democrats need more John Fetterman. 이런 훌륭한 민주당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한국 언론, 제가 어느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전국급 스타가 됐다. 존 페럴맨이. 이런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로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연설하는 걸. 그냥 메인스트림 내러티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내러티브가 얼마나 사악한 곳인지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조작된 것. 그리고 오바마 전 정부가 사실상 스파이 행위한 것. 그것만 알아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존 드럼 특검 수사 그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텐데 물론 뭐 케이스에서는 연달아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배심원들이 이제 정신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90% 이상 힐러리 찍은 데서 그 법정 싸움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존 드럼이. 하지만 폭로되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그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진실, 폭로, 그 폭로된 내용, 그거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시대가 전 됐다고 봅니다. 2024년 공화당 후보 과연 이길까? 저는 퀘스천이에요. 이번 선거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편 투표하면은 이길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이제 완전히 민주당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도 만약에 캐리 레이크가 지면은 이제 민주당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네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게 힘든 지금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을 찍는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봐가지고 무조건 민주당 찍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난질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공화당은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긴 인구 많아도 금방 개표 했잖아요. 그렇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기가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7%나 이게 말이 됩니까? 메인스트림 그리고 팍스뉴스에서는 이제 2024년 대선 트럼프보다는 론 디샌티스가 낫다. 메인스트림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 아닙니까? 트럼프가. 글쎄 뭐 저는 론 디샌티스도 괜찮고 트럼프도 괜찮다고 봅니다. 둘 다 바이든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그 어떤 후보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론 디샌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거에서 15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보다. 4년 전에는 32,000표. 간신히 더 앞섰어요. 드산테스가. 그 정도로 이제 드산테스가 플로리다주 내 인기가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경합주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은 완전히 보수주예요. 플로리다도 그렇고 오하이오도 완전히 이제 보수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디 밴스가 이겼잖아요. 트럼프 퀴즈. 이제 문제는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뭐 이런 주들이죠. 나머지 주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찰리 크리스트 민주당 찰리 크리스트 후보보다 19%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7개 카운티,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중에 62개 카운티를 이겼어요. 그리고 민주당 텃밭이었거든요. 마이애미데이드. 마이애미데이드에서 1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마이애미데이드에서 이긴 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거의 개표하자마자 이겼고요. 드산티스가. 팜비치 카운티에서도 3%포인트로 앞섰습니다. 드산티스가. 4년 전에는 17%포인트로 졌어요. 그 지역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공화당 리더다, 차기 리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분이 2024년에 드산티스가 출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그렇게 올렸죠. 트루 소셜에. 그래도 2년 전에 내가 드산티스 올해 받은 표보다 100만 표 더 받았다. 예, 그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누가 출마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괜찮다고 봐요. 트럼프든 드산티스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메인스트림 그리고 메인스트림 보수 여기에 이제 많이 휘말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졌다. 트럼프 때문에 중간 선거 진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 출구조사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낙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경우에 85%가 민주당한테 몰표 줬고요. 그러니까 낙태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설사 패하더라도 그게 더 의미가 있다. 로비 웨이드가 뒤집어지는 것. 아이들 목숨 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공화당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단지 메인스트림 내러티브예요. 트럼프 때문에 졌다. 중간 선거. 드산티스 이겼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꾸 트럼프 나오는 걸 꺼리고 드산티스 나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좌파 매체 한 군데가 플로리다주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를 원하냐? 드산티스를 원하냐? 한 30명 물어봤는데 30명 전부 다 트럼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건 메인스트림 미디어 쪽에서 원하는 내러티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나오지 말고 드산티스 나와라.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